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밤 9시입니다. 벌써 9월도 다 갔네요. 9월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군요. 아까 전에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온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니, 분명 이번 여름이 상당히 나대고 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에어컨을 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급 한파 뉴스가 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겨울이 빨리 오고 또 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망한 사랑 사연 이야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읽어보려고 하고요. 추워진다는 날씨가 나온 김에 이제 좀 추울 때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하나 들으면서 오늘 사연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의 칙 투 칙이었습니다. 아이, 대단히 겨울 냄새가 나네요. 재즈 들으니까. 엘라 피츠제랄드 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역시 끝내주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망한 사랑 사연 읽는 날이고요. 안녕하세요, 펄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죠. 제 친구 제이는 20대 중반까지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있는 동안 교회 밴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교회 집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를 눈여겨본 집사님이 한 자매님을 제이에게 소개해 주려 했습니다. 제이는 1년 안에 다시 미국에 가야 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친구나 만들자는 생각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웬걸 막상 소개팅 자리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분 H가 나오셨고 심지어 H는 제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H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약속은 저녁 약속이 끝난 H를 픽업해서 차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제이는 핸드폰이 고장난 관계로 출발 전 H와의 접견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또 혹시 몰라 아버지 핸드폰을 대신 챙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접견 장소는 밤 11시에 시내 번화가로 차를 타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고 들고 나간 아버지 핸드폰은 비밀번호 패턴을 몰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가 아는 사람 얘기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이는 1시간 동안 번화가를 돌면서 H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는 그때 운전하면서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제이는 12월 한 겨울밤에 1시간 동안이나 밖에서 바람을 맞힌 것이 너무 미안해 더 이상 H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H가 상황을 잘 이해해 주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만난 지 한 달쯤 된 날 H는 제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이님은 왜 저한테 사귀자고 안 해요? 연애 경험이 없는 제이는 당황했지만 보통 소개팅한 지 한 달 정도 되면 사귀는 것을 깨닫고 H에게 자신에게서 도망칠 기회를 3번 줄 테니 3번만 더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이는 H가 자신을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H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J는 H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J가 곧 미국에 간다는 것. H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J의 몸 상태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 이것 또한 H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위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J는 몇 년 전 심각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J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하였지만 자기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에게 큰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H는 쉽사리 괜찮다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둘은 한 달 뒤에 다시 만나 서로 웃으면서 선물과 편지를 교환한 뒤 서로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J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J에게 비용신이라고 놀렸지만 J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H가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제가 아는 사람 얘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신청곡은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시침이 떼는 거 봐. 아는 사람 얘기. 아무튼 속아드릴게요. 그럼 욕해도 되죠? 비용신. 죄송합니다.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였습니다. 아니 이거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이거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한 게 정말 명백해지는 사연인데요. 아까 제가 피용신이라고 한 거는 사과드립니다. 이게 진짜 남 얘기인 줄 알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이 노래까지 들으니까 이 전체가 다 이 설계된 거였네요. 진짜 제가 몰랐습니다. 이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놓치지 마시고 꼭 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그냥 예전에 좋아했던 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 MBTI는 ESFP입니다. 이런저런 글이나 밈을 찾아보면 완전 파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오늘만 사는 그런 유형이랄까요? 저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극아이가 되어버리는 저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가면 뚝딱거리게 됩니다. 대학 다니며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저 지인으로 잘 지내고 밥도 여럿이 자주 먹고 노는 것도 여럿이 자주 놀고 전공도 같아서 밤새 팀플이나 과제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하게 됐는데 그전엔 동성 친구 마냥 편하게 잘 지내고 잘 놀다가도 좋아하고 나니까 혼자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재미있는 문화 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지인들에게 파이팅을 하라고 간식이든 선물이든 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도 잘 챙겨주다 보니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간식들과 함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포장할 때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모양 스티커를 그리고 예상 가시려나요?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하트 스티커를 붙여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알게 되었냐고요? 아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시간이 지나 이 이야기를 하니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저에게 초등학생이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지금은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좋아하진 않고 친한 사촌 동생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슈퍼 2인 제가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는 합니다. 이상 생각보다 길었지만 제 망한 사랑 사연이었습니다. 다들 이쁜 사랑 아시고 당시에 제가 많이 듣던 노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오글거려서 잘 듣진 않습니다만 신청합니다. 10cm의
네가 참 좋아. 지금 채팅창에 진짜 아이는 스티커를 못 붙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거였습니까? 이였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신청곡 10cm의 네가 참 좋아 듣겠습니다. 10cm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망한 사랑 특집 4편에서 담뱃불 호미 사연을 띄운 펄떡이 올시다. 쓸 때는 그렇게 자각하지 못했는데 펄디께서 실감나게 읽어주시는 탓인지 제가 정말 구질구질하고 찌질하더군요. 댓글들을 무척 재밌게 올려주셔서 엄청 웃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제 여자친구는 제 망한 사랑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충분히 나이 먹고 만났는데 그런 과거가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대차게 망해봤던 시간이 쌓여서 나를 만나게 된 거 아니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인생이 왜 이렇게 시트콤 같냐며 재미있다 하더군요. 여자친구도 괜찮다 하고 사연은 익명이니 괜찮지 않을까.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 내본 것이니 그저 펄떡이 선생님들 재미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한참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몰입은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2탄 들어갑니다잉. 그렇게 호미가 휩쓸고 간 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 자교가 아니었어요. 제 고향에서 300km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25살에 타지에서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지 생활 뭐 별거 있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막상 타지에 뚝 떨어져 보니 처음 해보는 타지 생활이란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 책 쳐다보는 것도 막막해 죽겠는데 밥 한 끼 같이 먹을 친구 한 명 없고 생각 이상으로 외롭고 힘들더군요. 같은 지도 교수님을 모시는 대학원생 중에는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호미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호두라고 하겠습니다. 호두는 저와 고향도 같았고 타향살이가 처음인 것도 같았습니다. 시간표도 비슷해서 같이 듣는 수업도 많았고 동아리도 같았고 심지어 열람실까지 같았습니다. 게다가 동기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저와 호두가 막내였어요. 어느 날 공부하다가 무료하고 막막한 나머지 잠깐 나와 학교 근처에 사는 고양이를 한없이 쭈그리고 앉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툭 찌르는 거예요. 호두였습니다. 그리고 호두의 손에는 추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양이 좋아해? 이거 한번 나랑 같이 줘볼래? 그날부터 저와 호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날이면 호두는 밤길이 무섭다며 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데려다 주다 보니 어느덧 호두와 저는 매일 함께 등하교를 함께하고 수업도 늘 옆자리에서 같이 듣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불쑥 공부가 너무 안 된다고 저에게 당 충전하러 편의점으로 산책을 가자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제게 운동을 좀 하자면서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와 함께 운동장을 몇 바퀴씩이나 돌기도 했지요. 얼마 뒤 제가 고향 근처 대학원으로 다시 진학하려고 계획을 접게 되자 호두는 저와 이곳에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며 제게 팔짱을 끼고 매달리더군요. 25년차 모쏠이었던 저도 이쯤 되니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분명 썸이로구나. 저는 이제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웬일인지 호두는 연애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대학원 동기들은 저와 호두가 사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단둘이서 다녔으니 이미 비공식적 커플이나 다름없었는데 동기들이 너네 둘이 사귀니? 라고 얘기할 때마다 진심으로 정색하며
불쾌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공부를 하려고 온 거지 연애하러 온 게 아니야. 이곳에서 너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참 좋다. 너는 친구랑 맨날 밤길 무섭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면서 밤에 전화하고 팔짱 끼고 산책 가자고 하고 밥도 둘이서만 먹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때 저는 아직 각성이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속 터지게 답답한 채로 5개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두와 둘이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운영했던 블로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 블로그를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 블로그 게시물에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블로그의 열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제가 다니는 대학원의 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저를 본 것 같아서 인사하려다 말았다며 언젠간 차 한 잔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두는 와, 너무 잘됐다. 이 사람 여자인 것 같은데? 너무 잘됐다. 한번 만나서 잘해봐. 아, 호두, 너도 결국 호미처럼 나를 친구로 생각했을 뿐이구나. 나는 친구 이상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었나 보다. 친구는 친구일 뿐이구나. 그날 호두는 고향 본가로 떠났고 저는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본인을 제가 다니던 대학원의 대학교 학부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제 사진을 올려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떻게 알고 나를 봤다는 거지 싶어서 뒤져보니 제가 김광석 전시회 다녀온 리뷰를 올리면서 제 사진을 하나 딱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학생 식당에서 저를 우연히 봤다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똥글만 가득한 제 블로그를 대체 왜 열독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나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A씨는 블로그 얘기는 거의 없고 소개팅에 나가면 물어볼 법한 질문들만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게 영화를 보자며 데이트 신청까지 하고요. 그렇게 A씨와 함께 첫 만남에 심야 영화까지 봐버린 저는 A씨의 적극적인 대쉬에 오늘부터 1일이라는 약속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고향에 다녀온 호두가 A씨가 선물해준 차 세트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군요. 이거 누가 준 거야? 아, 그때 댓글 다셨던 블로그 A씨 영국에서 사왔다던데? 호두는 한참 동안 차 세트를 어루만지며 나지막하게 들릴 듯 말 듯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날 밤 A씨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영화 보고 1일을 약속한 후로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두에게 다가가 오늘 밤은 널 데려다 주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두는 또다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야 갑자기? 어디 가는데? 지금 누가 보자고 하셔서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아. 호두는 제가 누굴 만나는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짓더니 입술을 뾰족 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 묵묵히 학교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앙칼지지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가 부르는 거예요. 호두였습니다. 야! 너! 안 가면 안 돼? 아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호두는 벌컥 화를 내더군요. 그래, 가! 가버려! 당황한 채 약속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호두였어요. 너 진짜 갈 거야? 혹시 블로그 그 여자야? 맞아. 아니 대체 이 밤에 왜 보자고 하는 건데? 아니 모르지. 뭐 또 줄 게 있나 보지. 진짜 너 존나 짜증나는 거 알아? 그녀는 너한테 왜 자꾸 선물을 주는데? 그녀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욕을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욕까지 하면서 화를 내길래 무척 놀랐습니다. 호드는 욕을 실컷 해놓고 울 것 같은 목소리로 화를 내서 미안하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일이 있어서 부른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니 호두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두와는 앞으로도 몇 년간 대학원을 같이 다녀야 할 사이니 저는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호두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맨정신으로는 이야기 못할 것 같다며 저에게 술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술을 시켜놓고 얘기해보니 공부는 핑계였고 호두가 연애에 대해 철벽을 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호두에게는 사연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개인적이고 깊은 이유가 하나 있어서 연애를 결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계속 본인의 마음을 회피해 왔는데 A씨가 밤에 찾아온다고 하니까 분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본인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나 스스로 속이고 있었을 뿐 난 사실 펄떡이를 좋아했구나.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며 호두가 저를 집에다 바래다 주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향해 호두가 소리쳤습니다. 펄떡아! 호두를 향해 뒤돌아보니 호두는 마치 영화 아저씨에서 소미를 구한 차태식처럼 제게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안아보자. 술에 많이 취했어도 뭔가 직감적으로 안아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저도 그만 호두를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려는데 마침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줄담배를 피우며 묵묵히 호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소리가 다 그렇듯 했던 얘기의 반복이었죠. 그러다 술을 펄떡 깨우는 호두의 나지막한 한마디. 너 그냥 나랑 만나면 안 돼? 너 나 좋아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솔직하지 못했지만 너도 마음에 솔직한 거 맞아? 너 나 좋아하잖아. 그냥 나랑 만나자. 저는 나중에 술 깨고 연락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밤 A씨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을 꼴딱 새우고 아침이 밝고 나서야 A씨에게 미안하다고 답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 한마디만 보냈을 뿐인데 A씨는 나랑 헤어지자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 헤어져요. 사실 펄떡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사실 펄떡이 당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려던 참이었으니 빨리 끝내자며 이별 사유를 줄줄 읊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A씨는 약 1, 2주 동안 3번 만난 게 다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1일을 약속하고 1일을 약속하시고 이별을 결심하시고 그 와중에 A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카톡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을 했어요. 카톡 안 쓰기도 어려울 텐데 왜 이럴까 싶어서 물어보니 카톡 창이 깨끗해지는 게 좋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야누스의 얼굴을 가져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헤어지자고 한 후 그는 카톡을 다시 탈퇴했고 카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년이 넘게 지났지만 묘령의 여인 A씨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네요. 그렇게 저는 호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펄떡이 선생님들, 지금 옆에 누워있네요 라는 같은 결말을 기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그런 기대는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다들 왜 이렇게 맨헤라가 많냐고 왜 이상한 사람만 꼬이냐고 걱정하는데, 아니 김칫국을. 호두와는 1년 정도 더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연애의 시작도 대환장이었지만 그래서일까요? 연애 중에도 참 많이도 지독하게 싸웠어요. 헤어질 때도 참 지독하고 구질구질하게 헤어졌지요. 조금 얄궂은 건 호두가 저를 처음 집으로 불러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저를 만난다며 자신의 깊은 가정사를 밤새워 들려주던 새벽.
바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걸 두고 호두는 신의 계시라 했지만 이것도 그저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을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신의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상한데 너무. 호두는 저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원 후배 오빠를 새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후배 오빠께서 제 사물함 바로 옆자리를 쓰셔서 공강 시간에 자주 마주치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에서 호두의 구남친과 현남친이 함께 치카치카 양치도 하고, 저는 대학원을 호두보다 1년 빨리 졸업한 후 군대에 갔고 호두는 그 뒤에 졸업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만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어느새 대학원을 졸업한 지 4년이 되어가다 보니 아버지도 떠나고 호두와도 헤어져 홀로 남겨진 타양에서 참 많이도 방황하고 울었습니다. 혼자서 긴 방황의 터널에서 헤매다가 3, 4년 정도 지나 이제는 정말 다 빠져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여친과는 이런 후룸라이드 같은 스토리 없이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망한 사랑이 지나가도 남은 건 볼품 없을지라도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에 다 날려보낼 수 있는 누군가가 꼭 찾아오더군요. 이별 후 타양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아마도 수만 번은 들었던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을 신청합니다. 벌떡이 선생님들 모두 스스로 잘 가꾸고 지켜가며 아름다운 사랑하시기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었습니다. 긴 사연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연애를 하셨군요. 호미 사연도 정말 재미있었는데 저번에 그 무슨 말만 하면은 나 좋아하지만 나 쌍년이야 하던 그분 아닌가요? 그 사연도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디. 20대 초반 펄떡이입니다. 저의 망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호미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때는 고등학교 시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아주 이쁜 여하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유행이던 때라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눈웃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보다 예뻤고 저렇게 이쁜 여자애가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예뻐서 옆에 있던 제 불알 친구에게도 알려주려는데 그 친구도 이미 넋을 놓은 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의 짧은 눈맞춤이 저를 사랑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렸습니다. 여름방학을 하고서도 저는 그 친구만을 흠모하며 가슴 아픈 상사병을 앓았습니다. 방학 내내 하루라도 빨리 개학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고달팠던 방학이 끝나고 2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기가 바뀌면 시간표도 바뀌는데 운이 좋게도 호미와 겹치는 수업이 3개나 있었습니다. 호미와 같이 듣는 수업에는 호미 근처에 앉고 싶어 일찍 갔던 기억도 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호미와 같이 듣는 수업에서 조별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는 선생님께서 임시로 짜시고 다음날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한 기대감을 품고 집에 가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제발 호미와 같은 조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신이 있는 걸까요?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모든 편성표를 보여주셨는데 저의 이름과 호미의 이름이 같은 조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본 건 아닐까 눈을 비비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같은 조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조끼리 앉으라고 말씀하시자 제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중 출신에다가 여사친은커녕 여자와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쑥맥이었는지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조별로 된 책상에 앉으려는데 저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홈이 앞자리에 앉느냐, 옆자리에 앉느냐, 대각선에 앉느냐. 당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저는 재빠르게 홈이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심한 플러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가 호미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기 싫기도 했습니다. 호미의 옆자리는 다행히도 다른 여자애가 앉아 안심했습니다. 수행평가 첫 시간이어서 주제를 정하고 서로 간단하게 통성명만을 한 뒤 별일 없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이었기에 다음 주가 오길 애처롭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수업이 5교시였는데 4교시 때부터 긴장하고 점심시간 때에도 밥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업 종이 치기 10분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책에 고정돼 있었지만 제 모든 감각은 호미가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치자마자 호미가 왔고 호미가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가 3개나 있는데 제 앞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 한쪽 팔을 책상에 기대고 멋진 자세를 취한 뒤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고상한 척을 하고 싶었고 난 러시아 고전 문학도 읽는 사람이야 라는 제 나름의 소심한 플러팅이었습니다. 제 플러팅이 먹힌 걸까요? 호미가 저를 응시하는 듯한 시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미가 저에게 팔을 건네며 이거 먹을래? 라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호미의 작은 손바닥 안에는 새콤달콤이 무려 2개나 있었습니다. 전 호미가 저에게 말을 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당황했습니다. 얼버무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 라고 답한 뒤 새콤달콤을 받았습니다. 새콤달콤, 마이쮸. 보통 이런 거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닌가요? 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네준 XX 염색체를 가진 생명체는 호미가 유일무이합니다. 긴장은 배가 됐고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호미는 가만히 있는 저에게 여러 번 말을 걸어줬습니다. 제가 소심하게 하는 말에도 반응해주고 웃어줬습니다. 이런 판타지 같은 상황이 몰래카메라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요. 수업이 끝나자 호미가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 속으로 너무 신이 나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손을 발발 떨면서 제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후 집에 가자마자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기본 프로필로 설정하고 게시물도 몇 개 수정하고 제 팔로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갑작스레 손님이 왔을 때 방을 급하게 정리하는 것처럼요. 제 인스타는 비공개였기에 제가 수락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드디어 호미와 맞팔을 했습니다. 호미도 비공개였기에 드디어 호미의 인스타그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미의 인스타그램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호미에 대한 짝사랑과 동경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호미의 스토리를 클릭했을 때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서야 말았습니다. 호미의 스토리에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러한 코멘트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웬즈데이. 이 사연을 듣고만 계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수요일, 그러니까 웬즈데이의 스펠링은 WEDNESDAY입니다. 하지만 호미는 WENS day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전 순간 제 눈을 의심했고 다급하게 네이버에 넷플릭스 드라마 웬즈데이를 검색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들어가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목이 WENS 데이이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은 저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무위키에는 무려 대문자로 WEDNES 데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웬즈데이 스펠링도 모른다고? 호미에겐 미안하지만 WENS 데이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겨우 이 스펠링 하나로 호미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원망할 수도, 넷플릭스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저에게 맞춤법 강박을 물려주신 전직 기자셨던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기로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드레이크의 웬즈데이 나이트 인터루드입니다. 아니 겨우 이걸로? 아니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원어민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너무 좀 어이없는 이유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이 식어버릴 수도 있군요. 아무튼 노래 듣겠습니다. 드레이크의 웬스데이 나이트 인터루드입니다. 맞춤법 괴인이라고 지금. 드레이크의 웬스데이 나이트 인터루드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제가 망한 사랑 사연만 모집하다가 너무 부정적인 건가 싶어서 안 망한 사랑 사연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망한 사랑 사연과 안 망한 사랑 사연이 랜덤으로 섞여서 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 사연이 망한 사랑인지 안 망한 사랑인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즐겨보시죠. 근데 이건 첫 번째 사연이기 때문에 안 망했다고 스포일러를 일단 하지만 다음부터는 말씀 안 드리고 읽어드릴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데이팅 앱으로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살아오며 운 좋게도 가족들과 친하고 집이 항상 복닥복닥하여 딱히 연애나 사랑 따위는 관심도 1도 없던 못쏠려였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미국 사회의 혈혈단신으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무치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을 마치고 어둠컴컴하고 적막한 집에 홀로 있다 보니 왜 사람들이 운명의 반쪽을 찾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되더군요. 허나 당시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제가 반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남이 소개를 못해주면 내가 나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데이팅 앱을 처음으로 다운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열어본 앱은 무법천지였습니다. 프로필을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겨 매칭 신청을 하고 서로 매칭이 되면 채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프로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통을 벗고 근육을 뽐내는 사람, 다른 여자분과 찍은 사진을 크롭해서 올린 사람, 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려서 누가 당사자인지 알 수 없는 프로필을 올린 사람 등등 수많은 프로필들을 리뷰하고 매칭된 뒤에는 셀 수 없이 오는 넷플릭스 앤 칠 하실? 한국으로 치자면 라면 먹으러 오실? 그런 채팅을 차단해가며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수없이 스스로 주선한 소개팅을 투잡뛰듯 하며 열심히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은 찾기 힘들더군요. 때때로 내가 이역만리 타지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의 운명의 반쪽을 찾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현타가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앱을 삭제하고
또 한두 달 외로움과 적막 가득한 집에서 홀로 떼굴떼굴 구르다가 다시 앱을 설치하고 몇 번을 그랬을까요? 그렇게 괴롭고 피곤한 사이클을 반복하던 어느 날 한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조용하지만 친해지면 엉뚱해진다. 맥주를 좋아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한다. 라는 자기소개. 무법천지 속 화려함을 뽐내던 프로필들 사이에서 정직함이 느껴지는 픽셀 깨진 사진이 눈에 띄는 프로필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진심이 담겨 보이는 그 프로필에 좋아요를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첫 메시지는 안녕 팔떡이? 만나서 반가워. 지브리 영화를 좋아한다길래 물어봐. 혹시 너의 이름은 봤어? 였습니다. 아하, 너드의 느낌이 팍팍 나는 첫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영화를 본 너드2였거든요. 얘기할수록 이 친구가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마음이 갔고 저희는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없이 무해한 버블티 집에서 첫 만남을 갖자던 그 친구는 낡은 크로스백을 메고 벽돌같이 두꺼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책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잠깐만, 러시아 고전 문학을 읽는 사람? 이거 방금 나왔던 사연에서도 아니 채팅에서 느껴졌던 그 친구의 너듣기와 정직한 프로필이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긴 대화를 갖고 집에 돌아가는 길. 이전에 수많은 자가주선 소개팅들 때와는 달리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어라? 괜찮은데? 또 봤으면 좋겠는데? 소개팅이 끝난 후 이제는 오히려 연락이 안 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더군요. 너무나 다행히도 그 친구에게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음 주에 또 볼래?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의 연애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무려 7년 전이네요. 지금 저희는 얼마 뒤 9월 말에 올리게 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앱을 사용하면서 정말 현타도 많이 오고 과연 운명의 반쪽을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깝깝함에 미쳐 돌아가 버릴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그 구질구질했던 여정이 안 망한 사랑이 되어 돌아왔네요. 신청곡은 느글느글할 수 있는 사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릅니다. AC/DC의 Back in Black 틀어주세요. 이야, 9월 말에 결혼을 한다고 하시면 결혼하셨겠군요. 오늘 9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근데 이거 혹시 틴더 바이럴이 아니냐는 지금 의심이 지금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설마 이게 틴더 바이럴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별로 니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C/DC 노래도 좋지만 아무래도 두 분을 이어주신 첫 번째 대화가 너의 이름은이니까 그 너의 이름은 주제가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너의 이름은 엔딩곡 난데모나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의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노래가 참 좋군요. 언젠가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슈레딩거의 사랑 사연입니다. 읽기 전까지는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연 읽기. 자, 안녕하세요. 쭈펄. 때는 바야흐로 9년 전. 풋풋한 20살의 설레임을 아는 채로 친구들의 닥달에 홍대에서 처음으로 감성 주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편하게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나가서 춤도 출 수 있는 작은 무대가 있는 감성 주점이 유행이었더랬죠. 저와 친구들은 처음 경험한 분위기에 정신이 없으면서도 그 어두운 곳에서 두 눈은 훈훈한 남성분들을 탐색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상형이라는 게 명확히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 멀리 위층 난간을 걸어 다니는 그 초절정 미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순간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어두웠던 주변이 하얗게 밝아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정말 저 사람만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기필코 저 남자를 가져야겠다. 친구들에게도 즉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남자분의 번호를 받고 싶다고요. 그때부터 저희 테이블에 와서 앉는 남자분들은 흐릿하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친구들 얘기에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는 하여자였거든요. 그렇게 술만 마신 지 몇 시간째 답답했던 제 친구가 저랑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포스기를 두드리고 있던 그 남자분에게 저를 밀어버려서 극적으로 그분과 제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번호 좀 주실 수 있냐고 버벅거리면서 핸드폰을 내밀었고 그분은 저에게 자리가 어디냐며 자리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자리를 가리켰지만 그쪽의 테이블은 수두룩 빽빽했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를 바라보며 저는 아무래도 까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제게 와서 손을 펴보라더니 정갈한 글씨로 적힌 본인 핸드폰 번호를 주고 이름과 나이 같은 간단한 것들을 물어보고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제가 키가 큰데도 180은 훌쩍 넘어 보이고 너무 잘생겨서 저는 정말 심장이 터져 나갈 뻔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정말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갔어요. 그 이후로 반년 정도 썸 아닌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원망스러웠던 군대도 잘 이겨냈고 벌써 내년이면 민방위시네요? 아, 저희는 동갑내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며칠 뒤면 8주년을 맞이해요. 연애 초에 다투긴 많이 다퉜어도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이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형과 9년 정도 만난 지금도 만나면 설레고 연애 초반엔 눈도 못 마주쳤어요. 매일매일 붙어있고 싶고 다퉈도 얼굴 보면 화가 풀리고 먹는 건 또 너무 복스럽고 귀여워서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싶게 해요. 평생 데리고 살기 위해 지금 열심히 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분에 넘치도록 저를 예뻐해 주시고 저희 가족도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얼른 자리 잡아서 결혼하고 싶네요. 올해는 개인사 때문에 따로 기념일을 못 챙기는데 마침 사연을 모집하신 데서 벌밤에 사연이 소개된다면 남자친구와 같이 들으며 추억도 회상하고 펄조 씨의 목소리로 제 얘기를 듣는 성덕이 될 수 있어 사연 보내봅니다. 신청곡은 썸 탈 때 알게 되어 많이 들었던 넬의 고양이 부탁드려요 라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생기신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얼마나 잘생겨야 9년 동안 만나도 지금도 설렐 수가 있는지. 물론 저도 설렙니다만 제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자, 넬의 고양이 듣겠습니다. 넬의 고양이였습니다. 이야, 이 명곡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노래였나 싶을 정도로 좋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2022년 전역 후 복학생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군 생활 중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무척 외롭고 혈기왕성했던 저는 새 여자친구를 사귀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코로나로 인해 학기 초를 원격 강의로 날려버렸고 그럴수록 제 의지는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다행히 기말고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5월 코로나가 주춤해지며 대면 수업이 열렸고 저는 부푼 마음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 시험 준비에 한창이던 때 경영 수학 수업에서
제 옆자리에 한 여성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스크를 썼지만 엄청난 미인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고 저는 수업 내내 어떻게 말을 걸까? 지우개라도 빌릴까? 고민만 하다가 그날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업 이후 다음 주만을 기다리는 저는 참지 못하고 교수님이 학생들의 질문을 위해 만든 오픈 카톡방을 열심히 뒤지다 결국 그분을 찾았습니다. 아니 사실 오픈 카톡방의 특성상 프로필을 전부 볼 수 없었기에 그분으로 추정되는 호미님을 찾게 되었죠. 이름을 알고 바로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니 이게 무슨 행운인지 같은 학교 지인의 친구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찾은 즉시 팔로우를 눌렀고 10분 만에 마팔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끌어올라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참을 수가 없어 바로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나요? 그러자 호미는 네, 학교에서 뵀어요. 반가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호의적인 반응에 저는 더욱 들떠서 학교에서 보고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0분이 지나도록 답장이 오지 않았고 결국 돌아온 답장은 미안해요 였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고 짧은 순간 복학생의 연애 꿈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주가 돌아와 어색하게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호미가 제 옆에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색함과 설렘을 품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수업에서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씩씩하게 대답한 후 곧이어 불려진 주호미. 그런데 대답은 옆자리가 아닌 교실 맨 뒤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분께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웃음과 어이없음이 제 머리를 휩쓸었지만 옆자리 분의 번호를 따면 복학생 껄떡쇠로 소문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썰을 갖게 되었다는 마음으로 제 짧은 사랑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방학이 되고 갑작스럽게 첫 번째 호미에게 그때 너무 성급했다. 한번 만나보자는 연락이와 데이트를 즐겼지만 서로의 스타일이 아니기에 빠르게 끝나버렸습니다. 그치만 옆자리의 그분은 수해가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신청곡은 옆자리 그녀의 이름과 비슷한 윤도현님의 밴드 YB의 박하사탕 신청합니다. 윤도현 씨인가? 참 섣불리 추리를 했다가 엄한 사람한테 DM을 보냈군요. 진짜 웃기네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껄떡소리로 소문날까봐 못하고 세상에. YB의 박하사탕 듣겠습니다. YB의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부산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부산 온천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카페에 미친 단골로 매년 카페 개업 기념일에 맞춰 거대한 화환을 보냅니다. 아니, 당시 그 카페는 첫 돌을 맞이하였고 저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카페 개업 기념 행사를 마치고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화환을 치우러 갔다가 그곳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어떤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이후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작업을 한 달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좋아하는 카페에 주구장창 다녔습니다. 거의 카페 투어 수준이었죠. 그런데 제가 가는 카페마다 그때 봤던 남자가 있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마주칠 때면 또 있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 서면의 한 카페에서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카페가 조용했고 카페 사장님과 몇몇 손님이
3355 모여 보드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마주치던 그 남자도 함께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보드게임 뱅을 했습니다. 뱅은 마피아의 서부 보안관 버전 보드게임입니다. 그리고 자주 마주치던 그 남자와 처음으로 게임 때문에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무법자죠? 뱅! 아니에요! 배신자죠? 뱅! 아니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게임을 마치고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주문 알림이 떴습니다. 매번 카페에서 마주치던 그 남자의 가방 주문이었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그 가방은 매우 큐트해서 그와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택배로 받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자주 마주치니까 그냥 만나서 줘도 되겠다 싶어서 가방 직거래에 응했습니다. 가방을 주기로 한 날,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고 저희가 만나기로 한 카페는 임시 휴무더군요. 남자. 카페가 문을 닫았네요. 이 근처에 양꼬치집 있던데 양꼬치에 맥주 드실래요? 좀 갑작스러웠지만 맥주에 양꼬치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양꼬치집에서 그는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 우도에 대해 1시간을 신나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도는 노을이 정말 예쁜데요. 가을, 겨울이 정말 멋져요. 북서풍 아세요? 북서풍? 가을,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라불라불라. 저는 엄청 특이하네. 고향을 많이 사랑하는 청년인가 보다. 우도 청년이라고 불러야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양꼬치와 맥주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도 청년과 저는 가방 직거래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별일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제 생일을 알게 된 우도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기 선물, 기프티콘. 감사해요. 생일인데 제가 밥 살게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지난번에 양꼬치 제가 얻어먹었잖아요. 며칠 뒤 저는 우도 청년과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도 청년이 생일 선물을 내밀더라고요. 생일 선물 주셨잖아요. 기프티콘으로. 그건 별거 아니었고요. 사실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는 편이거든요. 우도 청년이 내민 선물은 다름 아닌 클래식 CD였습니다. 클래식 좋아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남이 좋아하는 것을 고민하는 저와는 달리 자신이 좋아하는 걸 당당하게 선물하는 우도 청년이 순간 매력적으로 보이더군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취향도요.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생일 잔치를 마치고 나와서 걷는 도중에 우도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어때요? 에? 갑자기요? 그렇게 우도 청년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현재는 3년차 부부가 되어 사이좋게 벌밤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상황들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편은 카페 개업 기념일에 화환을 보낸 저를 보며 카페 개업 기념일이라고 화환 보낸 쟤는 도대체 어떤 또라이일까 하고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보드게임을 했을 때 게임에 이겨보겠다며 엄청나게 집중하는 제 모습에 꽂혔다고 하네요. 그 뒤로 몇 번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는데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제가 무슨 말을. 다른 모든 연인들에게 저희에게도 몇 번의 우연이 찾아왔고 그 우연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아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여러 우연에 감사하며 망한 사랑 이야기에서 저희의 사연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요즘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는 남편이 펄밤을 꼬박꼬박 챙겨들어서 사연 올려보았습니다. 듣고 있나 우도맨? 신청곡은 남편과 즐겨 듣는
J-POP, 아이명의 마리골드, 옥냥이 AI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마리골드, 아이명님 노래를 AI가 커버한.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일본에서 학부 유학 중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도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는 소위 말하는 모쏠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고백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1학년이었던 저는 1학년 모두가 듣는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이어지던 중 제 옆에 앉은 친구가 교실을 쓱 둘러보고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야, 1학년 중에는 왜 이렇게 예쁜 애가 없냐? 다른 학과 애들은 평소에 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에 저도 궁금해져서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슬쩍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냥 다들 평범한데 뭘, 이라 말하며 교실을 둘러보던 중 눈에 걸리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라색 티를 입은 하얀 피부의 그녀는 차가운 냉미녀의 분위기를 띠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웃을 때는 주변이 밝아지는 듯한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호미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심했던 저는 친구에게 그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굳이 언급해서 경쟁자를 늘릴 이유가 없었죠. 하하. 그 뒤로 그 친구를 간간히 수업에서 보았지만 학과도 다르고 국적도 달랐던 저희는 그다지 접점이 없었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 같은 학과 혹은 같은 국적의 친구들끼리 모여 앉는데 거기에 혼자 껴서 수업을 듣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포기해야 하나 싶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기회를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당시 저랑 친하게 지내던 호미와 같은 국적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호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호민이와 수업이 끝나고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호민이가 주말에 도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친구 한 명이 못 가는 상황이라 빠지기가 애매하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같이 놀러가는 친구 중에 호미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친구 이름 좀 다르게 해야지. 헷갈리네. 이때까지 호미와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저는 숙소에 자리도 있겠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 이런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도쿄까지 가면 교통비도 아끼고 놀러도 가고 일석이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운동을 좋아하던 그 친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제안이었죠. 그리하여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도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쿄 아사쿠라까지의 편도 거리는 약 60km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자전거 여행도 다니고 했던 저에게는 어렵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1월 중순에 추위를 뚫고 도쿄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여행이라 딱히 준비할 것도 없이 출발한 저희는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20분쯤 갔을까?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희는 세븐일레븐에 들려 목도리, 장갑, 마스크 등등 보온 장비를 구매해 여행을 재개했습니다. 또 도쿄까지 쭉 뻗은 자전거 도로가 없는지라 도보, 자전거 도로, 차도를 넘나들며 라이딩을 하게 되었고 도심지를 지날 때는 끊임없는 신호등 지옥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약 4시간이 지나서야 아사쿠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걸까요? 호미와 친해질 절호의 기회를 잡은 저였지만 막상 도착하니 너무 피곤한 게 아닙니까? 대문자 I인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에너지를 오는 길에 다 써버린 겁니다.
심지어 몰골도 말이 아니었고 운동복만 입고 출발한지라 멋지게 차려입지도 못했습니다. 호미와 친해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버린 겁니다. 또 도착하니 제가 아는 친구는 호민이밖에 없고 피곤에 찌들어 둘이서만 떠들다가 다른 친구들이 쇼핑할 때 앉아서 쉬고 이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최악이죠. 호미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인이 갑자기 여행에 따라오더니 원래 알던 친구들이랑만 떠들고 쉴 기회가 생기면 앉아서 쉬는 그런 너무 별로인 친구로 보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별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양치를 하러 세면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호미가 제 옆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긴장하며 바라본 호미는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제게 호감이 있었다면 옆에 와서 쌩얼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더욱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화장을 지우며 엄청 부끄러워하던 게 귀엽고 이거 그린라이트인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밤에 다 같이 카드 게임을 하며 조금 친해지게 되었지만 큰 수확 없이 하루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호민이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호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서 여자방 밖에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인사만 주고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반나절 호미와 도쿄에서 놀기 위해서 편도 4시간, 왕복 약 8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왕복을 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 상남자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호미에게 어필이라도 했더라면 좋았겠다. 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너 보려고 왕복 8시간 자전거 타고 왔다? 라고 어필하기에는 너무 소심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도 눈이 내렸다가 비가 내렸다가 하면서 수확 없이 돌아가는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우비를 입고 달려도 온몸이 젖었고 시야가 자꾸 가려져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핸드폰 터치가 잘 되지 않아서 지도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네요. 그렇게 추위에 떨며 도착한 뒤 코타츠에서 딥이 찼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도 교환하지 못한 채 망한 사랑 이야기가 되어가던 중 제 노력이 통한 걸까요? 그때 눈도장을 찍은 게 계기가 되어 그 뒤로는 수업에서 간간히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어서 곧 썸을 타기 시작해 발렌타인데이 이틀 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잘 사귀고 있습니다. 미친 커브볼! 기대했던 분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있군요. 결국 안 망한 사랑 이야기를 위해서는 앞뒤 안 보고 저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호미도 같이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미 학교는 차로 약 1-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미국에서는 정말 가까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런 게 운명이 아닐까요? 혹시 이 사연이 채택이 된다면 결혼하게 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제가 썸을 탈 때 돌려 듣던 노래라서 지금도 들으면 가슴이 떨리는 Panic at the Disco의 High Hopes 부탁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이순슈 배나구 메커니즘이 좋거든요. 또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라. 낙차 큰 커브에 펄떡이 헛스윙 삼진 등등. 자,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듣겠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그저 평범한 한 무리의 머리가 덥수룩하고 뿔테 안경을 낀 남학생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야자를 하기 전 엽떡을 먹으러 간다거나 학원 가기 전 히오스, 오버워치, 카트라이더를 즐겼습니다. 그중 그나마 인싸인 친구는 부학생 회장까지 하며 다른 여학생 무리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 덕에 저희 무리는 그 여학생 무리와도 같이 놀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무리라고 해서 비행 청소년 같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착실히 수업 듣고 방과 후 야자하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일탈이라고는 시험이 끝나고 맥도날드 상하이 버거 때리고 오버워치 하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키가 작은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되어준 인싸친구는 제 부탁으로 번호도 교환해 주었고 셋이서 영화도 보러 가자고 해주고 아주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 문자를 주고받던 중 그 여학생이 나 이 문제까지만 풀고 자려고 하는데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보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 나도 영어 단어 외우고 있을게 라고 보냈지만 사실은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저는 너무 졸려서 그만 잠에 들어버렸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나 왔어. 벌써 자는 거야? 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저는 급하게 미안 너무 졸려서 잠들어 버렸어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탈 없이 넘어간 것 같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시험이 끝나 저희 무리와 그 여학생 무리는 같이 신촌에서 점심을 먹고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날이었고 저는 저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K-윌의 노래도 연습해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홍콩 반점이었나 아무튼 중국집을 가기로 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좁아서 저희는 한 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계단을 밟은 찰나 저는 아주 시원하게 슬라이딩을 했고 계단 끝에 있던 화분 3개를 한 번에 와장창 시켰습니다. 가게 안 손님과 제 뒤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친구들은 일순간 저를 쳐다보고 괜찮아? 괜찮아? 를 연발했고 괜히 유머러스한 척하려 저는 스트라이크! 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사실 너무 민망했어서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며 점원에게 죄송합니다! 를 말하며 빨개진 얼굴을 푹 숙이고 자리에 앉은 순간 제 뒤에 내려오던 친구가 저에게 귓속말로 너 바지도 찢어졌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뒤에 오던 애가 그걸 봤다면 제 바로 뒤에 있던 저의 짝사랑녀도 봤겠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민망해서 애써 태어난 척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흡입했고 저는 집에 일이 있다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K-윌 노래도 연습했는데 노래방도 못 가고 그 이후론 제가 부끄러워 그 여학생에게 연락도 못했고 그 친구도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하거나 도망만 다녔죠. 그렇게 정신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잊고 살고 있었답니다. 하남자는 아니지만 자유롭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는 대학에 오니 안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이 마지막 멘트가 너무 하남자인데 하남자는 아니지만 자유롭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는 대학에 오니 안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남자는 아니지만을 앞에 붙인 것까지 완벽하네요. 신청곡은 헤이즈의 비가 오는 날엔입니다.
저는 망한 사연 읽어달라고 해서 읽었는데 막상 꼭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읽으니까 뭐라고 했더라 아까 누가? 아 창피해. 내가 다 죽고 싶다. 내가 다 죽고 싶다. 아 별로 이렇게 막 시원해하진 않으시는군요. 역시 또 이런 상황에는 또 저희 팔떡이 분들이 공감을 또 해주시니까. 공감성 수치는 어쩔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이래저래 괴롭다고. 아니, 이래저래 괴롭지 말고 이래저래 즐거워해 보세요. 이런 사연은 통쾌하시고, 이루어진 사연은 또 축하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자, 신청곡 헤이즈의 비가 오는 날엔 틀어드리겠습니다. 헤이즈의 비가 오는 날엔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망한 사랑이랑 이제 안 망한 사랑을 섞어서 읽으니까 저는 더 좋은데요. 끝까지 읽기 전까지는 이게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긴장감이 생겨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연이 많이 남아있고요. 카페에 여러 가지 사연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주소로 가입하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사연 말고도 뭐 이불킥 사연, 또 무슨 괴인 사연, 그리고 하찮은 고민들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모아서 하남자, 상남자, 뭐 하여자 사연 이런 것들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추천곡으로 마지막 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